가기선은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미국에 계신 투자자 여러분, 한국에 계신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독일마을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요일날 아침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12월 중순에 이런 그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면 조만간에 이제 성탄절이 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성탄절은 다른 어느 성탄절에 비해서 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더 많이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아마 힘들었던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요. 저희 증시 각도기 TV에서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희들의 작은 정성을 한번 모아보는 그런 기회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새롭게 시작되는 몇 가지 뉴스들이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지난주에 워낙 많이 좋았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그 강세를 어느 정도 이어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워낙 강세였기 때문에 뭐 숨고르기가 되어도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찌되었거나 한국 시장에서는 기술 관련 뉴스들이 몇 가지가 중요한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 증시학도 TV에서는 요 몇 가지 재미난 이야기를 가지고 한국 장전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곧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주말에 이렇게 그 읽지 않는 쉬운 투자 강의와 책 읽으시면서 투자의 칼을 가르셨던 분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별히 무엇보다 저희 유튜브가 많은 분들의 사랑과 격려 덕분에 9만을 돌파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우와, 9와. 네, 9만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9만입니다. 9만이 되는군요. 네. 부족한데도 이렇게 아끼고, 그리고 또 같이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특별히 댓글로 좋은 댓글들을 남겨주시고, 어떻게 보정하고, 어떻게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분들한테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증시각도기 TV에서는 이제 이 그 잃지 않는 쉬운 투자 강의로 얻은 모든 들어온 모든 수강 그 수익금을, 그러니까 저한테 들어온 모든 수익 수강금을 이번 연말에 그 저기 하려고 해요. 좋은데 기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만큼 돈이 안 됐기 때문에 제 돈이라도 좀 더 보태던가 어떤 식으로 해서 자릿수를 좀 맞춰가지고 좀 의미 있는 금액을 한번 기부를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요. 그리고 인간이라는 게 사회 존재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홀로 존재하느냐, 그리고 뭐 자본주의 시스템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이게 홀로 있는 것이냐, 아니다. 나와 너와의 사이, 이 사이를 통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인간은 마틴 하이테커가 얘기했습니다만 사이 존재라는 것, 시간 속의 현 존재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사람과 사람 간의 사이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12월 연말 시즌을 맞이하게 됩니다. 덕분에 제가 이제 좋은 일 하는데 밥숟가락을 올리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밥숟가락 올리면서 굉장히 배부르다는 느낌 가지게 됩니다. 저희 증시각도기 TV와 그리고 독일마을 여러분들은 저희 그 투자자들의 실전 투자자들을 위한 이 첫 채널 선택인 이 채널을 통해서 아마 돈을 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첫 번째로는 자기를 챙기고 가족을 챙기고 다음으로는 타자를 챙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광고가 길었는데요. 이제 한국 장전이라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도 뭐 잘 마무리됐고 한국 시장도 영향을 좀 미칠 것이다라고 예상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번 주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번 주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나 달러 값이 어떻게 될 것이냐입니다. 지금 원화가 뭐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세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인 기조는 달러 약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 2018년 이래로 가장 강한 원화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국만의 특징이냐? 아니다. 달러도 2018년 이래로 지금 가장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특징적인 부분은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중간에 한번 접었다가 다시 지금 빠지고 있는데, 쭉 빠졌다 한번 반등했다 다시 빠지려고 하고 있어요. 빠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2018년도에 한국의 원화 고점이죠. 원화 가치 고점은 1,050원이었습니다. 1,050원이었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 관심이 많이 가지는데요.
일단은 그 달러 지수는 88에서 달러 지수 지금 90 조금 위에 있잖아요. 91 정도 하고 있는데 90일이 조금 안 되죠. 그 90일 가까이 되고 있는데 여기 이제 90부터 88 사이가 상당히 두터운 뭐라 그럴까요? 그 넥라인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저항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거래가 많이 걸쳐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켜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88에서 90의 라인이 있는데요. 요 라인이 깨지게 될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한 단계 더 내려가겠죠. 한 단계 더 내려가면서 어떻게 볼 것이냐? 84에서 80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전 단계의 약세 그리고 원화가 이제 최강세였던 언제였죠? 2007년 선입니다. 그때는 원화 900원이었어요. 900원. 이게 이제 원화가 강세였던 게 아니고 달러가 약세였기 때문에 원화 강세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시 그럴 가능성이 지금 열어는 놔야 되는데 지금 당장 그렇게 될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단은 88에서 90선에서 상당 시간 횡보할 가능성은 높다. 거기서 고민을 좀 많이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원화도 지금 여기서 1100원이 깨진 상황 1080원대에서 1050원 사이에서는 상당히 시간을 끄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과거의 예를 보면 그런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요게 깨지게 되면 상당폭 하락하는 거죠. 그러면 1000원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 감안을 하면서 이 환율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한국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뉴스는 이미 지난주 주말을 장식했던 뉴스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정전인데 그 정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최도현 연구원께서 저희 증시각도의 TV에 나와서 DDR5 얘기를 하셨죠. 그 투자인 사이트 저기 옛날에 가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트렌드 포스에서 분석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정전 시간이 1시간이 아니고 2시간이랍니다. 2시간이고 그 라인 중에 라인이 3개로 구분되는 그 중에 하나가 확실하게 정전이 나왔던 거고 더 뉴스 중에 안 좋은 뉴스는 뭐냐면 UPS 무정전 전원 장치 그러니까 전원이 꺼지면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저희 회사도 그거 있거든요. 그 UPS가 정상 작동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 정전이 크린룸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퍼니스 튜브가 파손됐다고 합니다. 아마 이게 그 부품인 걸로 보여지는데 퍼니스 튜브가 파손되었고 재가동까지는 20에서 24시간에서 48시간 하루 이틀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아마도 1주 정도의 생산량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팹 안에 들어간 게 중냐 사냐는 중요한 거 아니고 살릴 수 있다. 웨이퍼 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달 동안에 이게 12만 5천 K 그러니까 12만 5천 장을 만드는 곳인데 그 중에 일주일이면 약 한 4분의 1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4분의 1이 날아가면 얼마 정도 날아가요? 한 3만 장 정도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만 장 정도면 우리가 이제 140만 장, 월간 140만 장대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한 2%? 2% 정도가 날아가는 거죠. 전체에서 2% 정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공급이 어땠다? 굉장히 풍성했다? 그건 아니더라. 공급이 풍성하진 않았더라. 상당히 조금 타이트했더라. 하는 게 핵심적인 문제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안 그래도 최근에 현물가가 쭉 내려가다 이렇게 살짝 고개를 들락말락 했는데 들지. 이렇게 되면 들은 거야. 이게 쭉 밀어주는 힘이 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주요 생산품은 북미 데이터 센터형 서버에 들어가는 D램이었고요. 그 다음에 일부 PC D램, 애플형 모바일 D램도 있었고 그래픽 D램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2% 정도 대략 2%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 그 숫자 계산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대략 한 2% 정도의 월간 그 공급량이 줄어드는 건데 계속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는 수요 시장도 수요 시장이냐 공급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센 상황이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세계로 거의 확고하게 3등 분할한 분위기로 확고한 점유율을 세 군데에서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2%의 공급이 빠졌을 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생각을 수요자가 하겠죠. 생각을 수요자가 할 거란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일종의 저거잖아. 이거 뭐야 그 밀가루 업자가 그 밀 생산 어떻게 되는지 관심 갖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커피 장사가 커피가 어떻게 그 커피 나는데 날씨가 어떤지 그거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재고에 대한 의지가 어떻게 될까? 축적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지지 않을까요? 저 같은 일반 투자자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만 다루는 애들이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32GB DDR4 모듈이 원래 1분기 전망치가 $110였는데 지금 $115로 가격이 상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렌드포스의 D램 2021년 1분기 서버 D램의 고정가 전망이 기존 소폭 하락에서 소폭 상승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러면 근데 이제 이미 좀 반영을 했잖아요. 반영을 했는데 실제로 2021년 1분기에 공급가가 올라간다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런 정도로 올라간다면 이익이 어떻게 될까? 약 한 4%대의 그 디램가 상승이니까 그러면 마진이 절반이라고 치면 4% 증가는 4%의 절반이 마진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매출액 4% 증가의 절반이 마진. 어떻게 될지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EPS 증가가 달라질 테니까 사람들의 미래 전망치도 좀 달라지겠죠. 그럼 가격도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뭐 상당 부분 올랐는데 어쨌든 모멘텀은 살아있다 정도로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미난 뉴스 중에 하나, 징둥닷컴이 중국의 주요 그 전자상거래 사이트죠. 이 징둥닷컴이 인민은행이 지원한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하겠다고 차이나데일리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인민은행이 일반 시민들한테 그 추첨을 통해 웃겨 아주 이 나라 되게 웃긴데 추첨을 통해서 위안화 쿠폰을 발행을 해요. 10만 명에게 이번에 200 위안의 디지털 쿠폰을 발행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달에도 그 20억 아니 지금까지 총 20억 위안의 그 디지털 화폐가 사용되었다고 해요. 지금 중국에서는. 그래서 그 이런 것들이 그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수록 뭐가 건드려진다? 우리 이제 홍익기 선생님하고 비트코인 이야기했잖아요. 디지털 화폐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비트코인이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디지털 화폐는 뭐야? 성격이 빅브라더, 완전한 빅브라더. 난 네가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너의 돈 사용을 모두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되죠. 어디서 무슨 돈을 어떻게 썼는지 너의 행동 그 반격까지 다 알 수 그렇죠. 다 알 수 있죠.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돈을 안 쓰고 살면 되죠. 소유를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상당히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 디지털 화폐를 쓰면은 이렇게 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가 다 체크가 된다는 점.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분은 최고가를 찍었던 뭐예요? 그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해서 추가적인 앙등을 시킬 수 있는 재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비트코인을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저 비트코인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몰라서. 어쨌든 그런 뉴스가 나왔고 이 디지털 화폐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신용화폐, 다른 말로 종이화폐, 이 종이화폐에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재료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금액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금액이죠. 아무 의미 없는 금액인데 이것들이 이제 처음부터 크게 할 수는 없고 이렇게 슬슬 이제 시도를 하는 거죠. 중국 당국에서. 안 그래도 그 달러 기축을 어떻게 피하면 좋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란하고의 석유 거래도 달러로 했고 영국 브리티시 페트롤인가요? BP하고도 지금 위안화 거래를 하려고 하잖아요. 석유 거래에 있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는 잘 생각해 봐야 될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중요한 뉴스 말씀드리고 마감하겠습니다. 10일 22 통화정책회의가 있고요. 이번에 그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을 계속 추가로 더 확대할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요. 아마도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22 유럽 중앙은행의 부양책 사이즈에 따라서 FOMC 미국도 영향을 일부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는 점도 열어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 사용이 본격화되죠. 특별히 문제가 없다. 허가가 된다고 하면 이것도 10일 정도께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이번 달 10일로 상당 부분 반영이 다 된 것이다 라고 보시고, 그 다음 시장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은 그 백신에 대한 기대감 한껏 발휘했으니까 그 기점이 이제 12월 11일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10일 이후부터는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꺾일 수도 있다는 점도 동시에 같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그 미국의 지표 발표 스케줄입니다. 7일에는 11월 고용 추세 지수, 10월 소비자 신용이 발표되고요. 8일에는 3분기 생산성 및 단위 노동 비용이 발표됩니다. 9일에는 10월 구인 이직 보고서와 도매 재고 발표되고, 10일에는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와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됩니다. 11일에는 11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와 12월 미시건대 소비자 태도지수 예비치가 발표가 됩니다. 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즐거운 한 주 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번 주는 꼭 다시 아웃퍼폼 각도기가 되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저는 소망을 하면서, 오늘 오후에는 저 아웃퍼폼 했어요 하면서 아주 건방지고 시건방진 태도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도 건방져지고 싶습니다. 지난 주말은 아주 겸손하게 만들더군요. 네. 자, 여러분 건방진 오후를 기대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